최보란 기자의 최애 기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영화 속에서 어떤 그 소재를 단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했는가와 또 이론상으로나마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취재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좀 스포일러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은 좀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원자나 분자 단위 이하의 세계에서의 운동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미시 세계는 저희가 흔히 일상에서 체험하는 이 거시 세계랑은 완전히 운동 법칙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확률을 두고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원자가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엔드게임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게 한 단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과거로 가는 거 있잖아요.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건데 그게 엔드게임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타임라인이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여기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인과관계가 뒤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드게임에서는 네뷸라가 과거에서 온 네뷸라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일직선상에 있다면은 현재의 네뷸라도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까 말했듯이 원자가 확률적으로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주가 평행하게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게 시간 이동이 한 타임라인에서 과거로 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타임라인 중에서 다른 타임라인대로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시간 강탈이라는 표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우주의 평행한 시간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을 뺏는다, 시간을 강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약간 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약간 오류라는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엄밀하게 앞에서 설명했던 평행 우주론과는 조금 충돌하는 개념이 있다.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 시간대로 복귀하지 않고 그곳 사람들과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 돌아간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 평행 우주가 생성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상태에서 남아서 계속 세월을 보내서 나이가 들었는데 복귀는 지금 현 시점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오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초기에 설정했던 그 평행 우주론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또 영화적인 해석은 또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다른 시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류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좀 관객들의 감동을 극대화하게 한 어떤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원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충돌 같은 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도 이론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보다는 기존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마법처럼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히어로들의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성과학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현실성 있는 소재로 이렇게 상상력을 덧붙여서 더 몰입도 있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구나 그런 점에서 더 놀라웠습니다.